안녕하세요. 부자대입니다. 지난 7강까지 일반적인 부동산에 관해서 용어라든가 또 임장까지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번 강의부터는 계약과 관련해서 몇 번에 걸쳐서 영상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임장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결정을 하셨나요? 마음에 드시는 아파트를 결정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이제 진짜로 실전입니다. 바로 계약인데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계약하는 날부터 잔금 그리고 열세를 받는 순간까지 전체 과정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계약부터 잔금까지 절차를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절차를 간단하게 보시죠.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 순서는 이렇게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가계약이 있고요. 이제 가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이 완벽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본계약이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본계약 이후에 이행 단계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중도금을 넣는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도금 부분은 넣을 수도 있고 바로 잔금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잔금을 완납을 하고 소유권을 이전을 하는 그런 어떤 동시진행을 진행하는 그 단계가 바로 잔금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매매 계약의 순서는 가계약부터 잔금까지 이렇게 순서가 이루어진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약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로 가계약입니다. 가계약이라고 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결정을 하였다면 공인중개사분들이 대부분 가계약금을 넣어야 된다. 가계약금 얼마 넣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시는데요. 이때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계약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표시라고 했죠.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면 그 의사표시에 대한 그 문자라도 받아서 근거를 가지고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를 확인 다 하고 내가 원하던 그 내용하고 맞으시면은 확인하신 다음에 입금을 하시는 그 부분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그 문자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떤 문자가 가장 최선인지 그 부분을 한번 예를 들어서 문자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계약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문자를 보통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정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첫 번째로 부동산 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여기 보면 주소지 있죠. 충남 아산시 탕정면 번지수가 있고 아파트 무슨 아파트에 몇 동 몇 호 그리고 매매 계약 진행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계약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매매 계약부터 잔금일까지 이 잔금 일정은 협의해서 변경 가능한 부분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협의 조건인데요. 이 부분은 매매에 대한 부분을 쌍방이 협의했을 때 그 내용을 기록을 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꼭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분은 첨부를 해서 소유자 확인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 두 번째,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가계약금이 들어가더라도 계약금 일부가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죠. 2번은. 그리고 3번. 보통 가계약금 입금하는 그 날짜에 얼마 입금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 이제 매도인 계좌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본 문자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계약서 작성과 동일한 효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나중에 계약이 해제가 될 때 이제 쌍방 중에 일방 쪽에서 계약을 해제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위약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기 위한 내용이거든요. 계약금 일부라고 해서 이 내용 파란색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매도인의 계약 불이행 시 기입금한 계약금의 배액 상환, 그리고 매수인의 불이행 시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기입금한 금액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은 쌍방이 나중에 계약을 해제했을 때 기입금한 계약금의 배액 상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판례에 따르면은 이 전체 계약금에 대한,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했을 때 이 전체 계약금에 대한 부분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로 나오는 부분들은 이 일부가 들어갔더라도 계약금에 대한 일반적인 10% 부분을 계약금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6,500만 원에 대한 배액 상환을 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입금한 계약금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상기 조건에 동의하면 매도인 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본 계약은 즉시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내용 자체로도 계약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계약에 대한 이 문자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계약금 부분을 입금을 하고 입금 확인하는 부분, 이 부분이 또 필수 절차라고 하는 부분. 자, 이렇게 가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본계약 단계인데요. 이제 본계약은 우선 서류상, 그러니까 종이에 이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서명 날인하는 그 작업이 또 본계약이라고 하는데요. 본계약을 하기 전에 또 소유자도 확인을 하고 해당 물건에 대한,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실제 여부를 또 판단을 하는 그런 어떤 단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그 소유자도 확인하고 그리고 소유자의 신분증도 확인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계약 단계에서 이 가기 전에 그 공인중개사 쪽에서는 대부분 등기부등본 사항을 확인을 시켜주시죠. 시켜주죠. 자, 그렇게 보면 이제 등기부는 어디서 확인을 하느냐? 자, 이렇게 인터넷 등기소라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도 다 이 부분을 띄워볼 수 있는데요. 인터넷 등기소 접속을 하셔서 여기 보면 열람 발급이 있어요. 이 열람 발급 쪽에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등기소에서 해당 물건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이 부분을 띄울 수 있는데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합건물로 나오죠. 이 등기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추가적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는 이제 소유권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갑구라고 하는 부분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누구 거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현재 소유자 부분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으로 신분증과 함께 이제 대조를 하면서 신분증을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소유자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계약서를 작성을 하겠죠. 자, 계약서를 한번 그 구성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서에는 맨 위에 이제 소재지가 나오거든요. 소재지부터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그 정보가 있습니다. 면적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내용들, 그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계약 내용이죠. 그 부분은 이제 매매 대금부터 해서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날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을 계약서에 표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은 이제 고정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그럼 2조부터 여기 9조까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 내용들은 통상적으로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딱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이틀만 읽어 드릴게요. 2조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사항이고요. 3조는 제한물권 등의 소멸, 근저당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임차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소멸을 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4조는 이제 지방세,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들, 납부 의무가 있는 그 세금에 대해서 다 완납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시켜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조에는 계약을 해제하는 부분. 이 부분은 가계약금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단 이제 이 부분에서는 계약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금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배액 보상을 하고 계약금 부분을 귀속시키는 그 부분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조에는 이제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이 부분은 중도금이 들어갔던가 했을 때 이행 단계, 계약 이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들이 책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6조에 그런 내용을 표기를 했고요. 7조부터 9조까지는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분들이 알아서 이 부분들은 자료를 정리해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특약사항 부분이 있거든요. 이 본계약을 할 때 이 특약사항은 다른 조항보다 이 부분이 더 우선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약사항은 잘 쓰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차후에 이 특약사항에 대한 부분은 다시금 정리를 한번 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이제 매도인하고 매수인,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이렇게 인적 정보를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계약을 할 때 도장 찍기 전에 본인의 주소라든가 주민번호라든가 전화번호, 이름 이 부분을 다 확인을 하고 그렇게 도장을 찍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영수증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계약을 쓸 때 보면은 이제 계약금이 지급이 되죠. 여기 같은 경우는 6,500이 지급이 되니까 그 6,500만 원에 대한 영수증, 그러니까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6,500을 받았다라고 하는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요즘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입금을 하는 경우들은 이 영수증 없이도 입금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가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